충격적인 뉴스 소식입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으로 전 세계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 미군 방위비를 최소 10배 이상 증액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거주하는 미군들은 트럼프의 주한 미군 관련 정책과 한국을 홀대하는 모습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고 하는데요. 한 미군은 아예 전역을 신청하고 한국으로 귀화하겠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사연일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슈아 게일입니다. 미군 상사로 한국 평택 기지에서 통신 담당관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보스턴 외곽의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올해로 32살이 되었는데 부모님의 얼굴도 기억나지 않고 가족이라는 것도 없었죠. 고등학교 시절 우연히 학교에 방문한 군 모집관의 설명을 듣고 입대를 생각하게 됐어요. 군대는 당신에게 집이 되어줄 것입니다. 군인들은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죠. 그 말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게다가 군대는 대학 교육 기회도 제공했고 컴퓨터에 관심 있던 저에게는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최고의 길이었죠. 18살이 되자마자 군대에 지원했어요. 안정된 일자리, 교육 기회, 그리고 무엇보다 소속감을 찾기 위해서였죠. 한국에 파견된 지 벌써 4년 차가 되었네요. 통신병으로서 제 능력을 인정받으며 상사까지 진급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고 매일이 똑같은 일상이었어요. 평택 미군기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오전 훈련을 마치고 식당에서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뷔페식으로 가득 차려진 테이블에는 피자, 스테이크, 달콤한 음료까지 풍성하게 차려져 있었죠. 모두가 시끌벅적 웃고 떠드는 가운데 저만 혼자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있었어요. 6개월 후면 미국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에 동료들은 들떠있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즐겁지만 미국에 돌아가도 반겨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돌아갈 시간이 다가올수록 마음은 더 허전해지더라고요. 군대에서 14년을 보냈지만 여전히 집이라고 부를 곳은 없었어요. 처음엔 군대가 제게 가족을 줄 거라 기대했죠. 부분적으로는 맞았어요. 동료들이 생겼고 함께 훈련받고 임무를 수행하며 형제의 같은 것도 느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도 각자의 가족에게 돌아가는 걸 보며 저만 혼자라는 사실을 더 강하게 느꼈죠. 복무 기간이 끝나면 저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공허한 아파트? 또 다른 임무? 이런 생각들이 여유가 생길 때마다 저를 괴롭혔어요. 하루 종일 이어진 야외 훈련이 끝나고 쌓인 피로가 온몸을 짓누르는 와중 숙소로 복귀하기 위해 걸어가던 길에 옆에서 한국인 카투사 병사 몇 명이 부모님과 면회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싸온 김치, 쌀밥, 수육, 파전, 막걸리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죠. 그들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하지만 눈길을 주다 말고 저는 급히 코를 막았어요. 저런 냄새나는 음식을 먹다니. 토할 것 같아. 그렇게 중얼거리며 돌아섰지만 이상하게도 그 음식들의 향과 가족의 웃음소리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기 시작했어요. 어릴 적 고아원에서 혼자 식사하던 기억이 문득 떠올랐죠. 항상 북적이는 공간에 있어도 마음은 혼자였거든요. 왜 저런 음식이 이렇게 오래 생각나지? 며칠 후 외출 허가가 난 날 평택 시내를 걷고 있었어요. 비가 내리는 골목, 불 꺼진 가게들 사이로 막걸리 파전이라는 손글씨 간판이 눈에 들어왔죠. 창 안에서 김이 서리고 지글지글 파전 부치는 소리와 누군가 웃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발걸음이 자꾸 느려지더라고요. 그동안 무시했던 한국 음식인데 이상하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곳처럼 친숙하게 느껴졌죠. 아마도 그건 제가 진짜 찾고 있던 것, 어딘가에 속한다는 느낌 때문이었을지도 몰라요. 호기심과 이상한 그리움에 결국 문을 밀고 들어섰어요. 주방 쪽에서 60대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가 고개도 돌리지 않고 툭 물었어요. 처음 보네, 이름이 뭐야? 어색하게 조슈아요라고 대답했죠.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어요. 아주머니는 막걸리 사발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우린 메뉴판도 없어. 그냥 막걸리랑 파전뿐이야.
투박하지만 묘하게 따뜻한 말투였어요. 막걸리 집에 앉아 아주머니가 가져다 준 막걸리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첫 모금을 마시니 생각보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혀끝에 감겼는데 처음엔 낯설었지만 두 번째 모금부터는 묘하게 빠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파전은 그 바삭함과 쫄깃함이 어우러진 식감이 정말 놀라웠어요. 군대 식당에서는 맛볼 수 없는 진한 맛이었죠. 어때? 처음 마시는 거지? 아주머니가 설거지를 하면서 물어보셨어요. 네. 생각보다 맛있네요. 솔직하게 대답했더니 아주머니가 살짝 웃으시더라고요. 그날 밤 막걸리 집엔 저 말고도 몇몇 손님들이 있었어요. 나이 지긋한 아저씨들이 앉아서 막걸리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들 사이의 웃음소리와 정겨운 대화가 가게 안을 따뜻하게 채웠어요. 영어가 익숙한 저지만 이곳에서 듣는 한국어는 이상하게도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파전을 반쯤 먹었을 때 아주머니가 갑자기 작은 접시를 하나 내려놓으셨어요. 달달하게 볶은 닭고기와 양파였죠. 미국 사람 입맛엔 이게 더 맞을 거야. 퉁명스러운 말투였지만 그 배려가 가슴에 와닿았어요. 14년간의 군 생활에서 이런 소소한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고맙습니다. 그 말에 아주머니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주방으로 돌아가셨어요. 창밖으로는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고 저는 천천히 막걸리를 마시며 이 공간의 따뜻함을 느꼈어요. 벽에 걸린 오래된 흑백 사진들, 테이블 위에 놓인 낡은 반찬통, 천장에 매달린 오래된 전등. 모든 것이 오랜 시간의 흔적을 품고 있었죠. 마치 이곳은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것 같았어요. 여기 어떻게 오게 됐어? 아주머니가 물으셨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비도 오고 해서 저도 모르게 들어왔어요. 혼자서? 네. 저는 따로 나와서 만날 사람이 없어요. 솔직하게 대답했더니 아주머니가 잠시 저를 바라보셨어요. 막걸리 병이 비워지고 파전도 다 먹었을 때 계산을 하려고 지갑을 꺼냈어요. 아주머니는 가격을 말씀하시면서 처음 온 사람이니까 파전은 서비스야 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에 왠지 모를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문을 나서려는데 아주머니가 막걸리 잔을 닦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조슈아, 언제든 또 와. 제 이름을 기억해 주신 거예요. 그 짧은 한마디가 왜 그렇게 가슴에 와닿았는지 모르겠어요. 비를 맞으며 기지로 돌아오는 길, 얼굴은 차가웠지만 가슴 한편이 따뜻했어요. 평택의 어느 골목, 작은 막걸리 집에서 만난 아주머니의 정이 고아로 자란 저에게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은 몰랐죠. 그 후로 종종 막걸리 집을 찾았어요. 힘든 훈련이 끝난 날, 외로움이 심하게 찾아오는 날, 그저 아주머니의 투박한 정이 그리운 날이면 어김없이 그곳을 찾았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제 33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기지에서 동료들이 깜짝 파티를 열어줬죠. 종이 모자, 초콜릿 케이크, 피자까지 다양하게 준비해놓고 시끌벅적하게 축하해줬어요. 고마웠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웃고는 있었지만 속은 텅 비어있는 것 같았거든요. 조슈아, 생일 소원은 뭐야? 동료 마이크가 물었어요. 그 순간 막걸리 집이 떠올랐어요. 그곳의 따뜻함, 아주머니의 퉁명스러운 배려, 그리고 마음을 채워주던 그 정이 그리워졌죠. 사실 내가 진짜 가고 싶은 데가 있어. 같이 갈래? 동료들은 의아해하면서도 4명이 따라 나섰어요. 토니, 마이크, 제이슨, 레이. 우리는 함께 그 골목으로 향했죠. 야, 이런 곳이 있었어? 토니가 놀라워하며 말했어요. 너 여기 자주 와? 제이슨이 물었어요. 몇 번 왔어? 한 번 맛보면 자주 찾게 될 거야.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주머니가 저를 알아보셨어요. 그리고 뒤따라 들어오는 동료들을 보시곤 놀라신 듯 했죠. 오늘은 시끄럽네. 무슨 날이야? 아주머니가 물으셨어요. 제 생일이에요. 살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주머니는 말없이 주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잠시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죠. 파전과 막걸리뿐만 아니라 미역국과 따뜻한 흰밥, 불고기와 김치까지 여러 반찬들이 테이블에 차려졌어요. 술 마시기 전에 속부터 채워.
아주머니 특유의 말투로 말씀하셨는데 그 순간 목이 메었어요. 고아원에서 자란 저는 생일에 이런 식탁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군대에서도 케이크와 피자는 있었지만 이렇게 따뜻한 집밥은 처음이었어요. 동료들은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음식을 맛보다가 점점 감탄하기 시작했어요. 이 불고기 진짜 맛있는데? 레이가 놀라워했어요. 이런 음식은 처음이야. 근데 진짜 맛있다. 토니도 맛있게 먹었죠. 아주머니는 묵묵히 우리를 지켜보시다가 다시 주방으로 향하셨어요. 아주머니께서는 생일 케이크 대신 파전을 큼직하게 붙여주셨는데 그 위에는 초를 대신에 오이와 당근을 꽂아주셨어요. 다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데 제 마음은 이제껏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을 만큼 벅차올랐어요. 처음으로 제 생일이 특별하게 느껴졌거든요. 돌아가는 길에 제이슨이 물었어요. 다음 주에 또 올까? 모두가 기다렸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은 막걸리집이 우리에게 새로운 안식처가 되어가고 있었죠. 생일 이후로 저희 모두의 생활에 변화가 생겼어요. 동료들과 주 2회씩 막걸리집을 찾게 되었거든요. 서서히 아주머니도 우리에게 익숙해지셨는지 어느새 메뉴에도 없는 음식들을 만들어주셨어요. 어느새 우리 자리가 생겼고 아주머니도 우리의 취향을 기억해 주셨어요. 레이는 달달한 안주를 좋아하고 마이크는 매운 걸 잘 먹고 제이슨은 육류를 좋아한다는 것까지요. 어느 날 부대 내의 식당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미중 무역 전쟁 여파로 한국 내 계란, 쌀, 김치 등 식자재 가격 폭등.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울렸죠. 미군 기지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PX에서 먹던 햄버거 세트 가격이 일주일 새 20% 올랐거든요. 야, 우리 가던 그 막걸리 집도 가격 올랐겠지? 토니가 점심 먹으며 말했어요. 당연하지. 그 가게도 같은 식재료 쓰잖아. 마이크가 대답했죠. 금요일 저녁 평소처럼 우리는 막걸리 집을 찾았어요. 문을 열자마자 익숙한 냄새와 아주머니의 투박한 인사가 반겨줬죠. 테이블에 앉아 하나밖에 없는 메뉴판을 보려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똑같은 가격표가 붙어 있었어요. 아니, 가격 안 올리셨어요? 제이슨이 놀라서 물었어요. 아주머니는 술잔을 닦으며 한마디 툭 던지셨어요. 가격이 뭐가 중요해. 때 되면 알아서 올릴 거야. 신경 쓰지 마. 순간 우리 모두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식재료 가격이 폭등했는데도 아주머니는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셨어요. 오히려 반찬은 더 풍성해졌고 파전은 더 두툼해졌죠. 왜 가격을 안 올리세요? 다른 가게들은 다 올렸는데. 아주머니는 잠시 주방 일을 멈추고 우리를 바라보셨어요. 너희들은 손님이 아니라 식구니까.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식구. 한국어로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라고 배웠거든요. 아주머니에게 우리는 단순한 손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레이가 SNS에 사진을 올렸어요. 우리가 함께 둘러앉은 식탁과 파전, 막걸리 사진이었죠. 그리고 이런 글을 남겼어요. 이 밥상 하나에 담긴 정은 돈으로 못 바꿉니다. 해시태그 한국의정, 해시태그 이 미숙막걸리, 해시태그 전통주 특공대. 다음 날 레이의 SNS 게시물은 기지 내에서 화제가 됐어요. 더 많은 미군들이 막걸리 집을 찾기 시작했죠. 아주머니는 늘어난 손님들에게도 똑같은 정성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주머니의 얼굴이 유난히 창백해 보였어요. 기침도 자주 하시고 숨도 가빠 보였죠. 걱정되는 마음에 물어봤지만 아주머니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치셨어요. 별 문제 없겠지 하고 지나쳤는데 며칠 뒤 다시 방문했을 때 막걸리집 문이 닫혀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매일 저녁 열려 있어야 할 시간에 간판 불이 꺼져 있었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일주일 뒤 방문했을 때도 문이 닫혀 있어 용기를 내어 주변 가게에 물어봤죠. 아, 이미숙 씨? 병원에 입원했어. 평택성모병원. 옆 건물 슈퍼 아저씨가 알려주셨어요. 그날 저녁 근무를 마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작은 병실에서 아주머니를 만났을 때 그 모습에 가슴이 아팠어요.
항상 씩씩하고 단단해 보이던 아주머니가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계셨거든요. 왜 왔어? 아주머니가 저를 보고 물으셨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쇠약해 보였죠. 가게가 문을 안 열어서요.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간호사가 옆에서 설명해 주셨어요. 만성 폐질환입니다. 뜨거운 주방과 오랜 노동이 원인이래요. 지금 상태론 다시 가게에 서는 건 어렵습니다. 그 말에 아주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가게는 아주머니의 전부였으니까요.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조용히 아주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오래전부터 앓던 병이야. 이제 더는 안 되나 봐. 아주머니는 잠시 천장을 바라보시더니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넌 우리 딸 닮았어. 그 애는 25세 교통사고로 갔지.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서 첫 월급으로 나한테 작은 화분을 사왔었어. 항상 씩씩하고 밝았는데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시는 아주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주머니는 제게 딸의 모습을 보셨던 거예요. 그동안의 따뜻한 정이 갑자기 이해되었죠. 아주머니 가게. 제가 지켜도 될까요? 그곳은 제게 처음으로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있게 해준 곳이에요. 아주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죠. 병실을 나오면서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기지로 돌아가는 버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가 여기 있어야 할 이유가 생겼어. 아주머니의 빈자리를 지켜드리고 싶었고 그 따뜻한 정을 이어가고 싶었어요. 며칠 동안 고민하며 마침내 중대장님께 면담을 신청했죠. 사무실에 들어서자 긴장된 마음으로 제 계획을 설명했어요. 전역 후 한국에 남아 귀화하고 싶습니다. 이곳에서 제 소명을 찾았습니다. 중대장님은 처음엔 놀라셨지만 차분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아주머니와의 만남, 막걸리 집에서 느낀 따뜻함, 그리고 아주머니의 병환까지. 모든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14년 군 생활을 하면서 찾지 못한 것을 여기서 찾았습니다. 진짜 가족이요. 전역 신청서를 제출하고 귀화 절차도 시작했어요. 동료들 사이에 소식이 퍼지자 다들 놀라워했죠. 레이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용기 있는 결정이야. 네가 행복하다면 우리는 지지할게. 귀화 인터뷰 날 떨리는 마음으로 심사실에 들어갔어요. 심사관은 제 서류를 살펴보시더니 물었죠. 왜 한국인이 되고 싶습니까?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어요. 미국에는 제가 돌아갈 집이 없어요.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분은 제 인생을 따뜻하게 밝혀주셨어요. 이제 제가 그분의 딸이 되어 그 따뜻함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심사관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신청서의 마지막 서명을 하는 순간 눈물이 흘렀어요. 이제 제가 가야 할 곳이 분명해졌으니까요. 귀화 절차가 모두 끝난 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저는 공식적으로 한국 국적을 가진 이수아가 되었죠. 손에 든 증서를 바라보며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아주머니 댁으로 향하는 길,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평택의 풍경이 새삼 다르게 느껴졌어요. 이제 이곳은 제 고향이고 제 나라였으니까요. 아주머니 댁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르자 아주머니가 천천히 문을 열어주셨어요.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죠. 이게 뭐야? 아주머니가 제 손에 든 서류를 보시며 물으셨어요. 제가 한국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공식적으로 이수아예요. 아주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말없이 저를 껴안으셨죠. 그 포옹에는 오랜 시간의 아픔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쁨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막걸리 집을 새로 단장했어요. 간판은 그대로 이미숙 막걸리였지만 아래에는 작게 새 문구를 새겼죠. 그리고 이수아. 오픈 첫날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미군 기지에서 동료들이 찾아와 주었고 동네 단골 손님들까지 모두 모였죠. 테이블마다 웃음꽃이 피었어요. 아주머니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주방을 도와주셨고 저는 아주머니에게 배운 대로 파전을 부치고 막걸리를 따랐어요.
저녁이 무르익을 무렵 아주머니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평소엔 말씀이 많지 않으신 분인데 그날은 특별했나 봐요. 가게 안이 조용해졌어요.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이 있어요. 이 친구. 아니, 이젠 제 딸입니다. 제 딸이 하늘에 있긴 하지만 이 아이가 제 삶에 다시 빛을 가져다 주었어요. 이제 우리 수아는 한국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말에 가게 안이 조용해졌어요. 단골 손님들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저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죠. 축하해, 수아야. 모두가 술잔을 들며 외쳤어요. 파티가 끝나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아주머니와 둘이서 테이블을 정리했어요. 조용한 가게 안에서 아주머니는 의자에 앉아 저를 바라보셨죠. 엄마. 처음으로 그렇게 불러봤어요. 말이 나오자마자 목이 메었어요. 아주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고 우리는 서로 껴안고 한동안 말없이 울었어요.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함께 집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어요. 고아원에서 자란 저에게 가족이란 꿈 같은 단어였는데 머나먼 이국 땅에서 제가 가족을 찾을 줄은 몰랐죠.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지만 그래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미군으로 우연히 한국에 파견되었다가 진정한 가족을 찾게 된 오늘의 사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오늘 소개된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감동 스폰서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